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노동법원 설치 문제입니다. 이게 최근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사실은 이게 무려 반세기 동안이나 이어진 아주 오래된 논쟁이거든요. 찬성과 반대가 수십 년째 이렇게 팽팽한데 도대체 왜 결론이 나지 않는 걸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을 확 지핀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발언이었죠. 지난 5월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노동법원 설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딱 밝히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이 이슈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급부상한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노동법원 설치 주장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새로운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뭐랄까, 마치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손님처럼요.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고비마다 등장했던 아주 오래된 숙제 같은 거였죠. 그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시작은요. 무려 1971년입니다. 한국 노총에서 처음 건의했고요. 그 뒤로 90년대에도 2004년 노무현 정부 때도 계속 논의가 됐어요. 하지만 번번이 무산되다가 2019년부터 다시 좀 진지한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노동법원 얘기를 하려면 지금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바로 노동위원회입니다. 1953년에 만들어져서 벌써 70년이 넘은 기관이에요. 법원처럼 완전한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분쟁을 판정하는, 그러니까 법원 비슷한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바로 이 노동위원회의 한계점 때문에 이럴 거면 차라리 법원을 새로 만들자 하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노동위원회가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지 그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멀쩡히 있는 제도를 두고 왜 굳이 새로운 법원까지 만들자고 하는 걸까요? 그 비판의 핵심은요, 딱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독립성,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입니다. 자, 첫 번째 쟁점, 바로 독립성입니다. 이름은 위원회인데 과연 이게 행정부의 입김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이게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노동위원회가요, 이름만 들으면 되게 독립적인 기구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행정부, 그것도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예산이랑 인사를 다 노동부에 의존하는 구조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나 입김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헌법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 진짜 법원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공정성 문제입니다. 만약에 판단이 한쪽으로 기운 것 같을 때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보기에 저 위원이 아무래도 좀 한쪽 편을 드는 것 같다 싶을 때 저 위원 좀 빼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해요. 심지어 사건의 기초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은요, 아예 이런 이의제기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절차적으로 봤을 때 좀 불공정한 판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 그런 맹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전문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아니, 한 사람의 직업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과연 위원들이 그 무게만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느냐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제도상 공익위원은요, 반드시 노동법 전문가일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같은 노동사건들, 이거 굉장히 복잡한 법리와 현장 경험을 필요로 하거든요. 이런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거 노동위원회 문제 맞네, 당장 바꿔야겠는데 싶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 데이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이렇게 비판이 많은데 그럼 이 제도는 정말 근본적으로 잘못된 걸까요? 실제 데이터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중에요, 무려 95%가 법원까지 가지도 않고 이 위원회 단계에서 다 마무리가 됩니다. 판정이 나든 양쪽이 화해를 하든 소송을 그만두든 단 5%만 진짜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법원까지 간 그 5%의 사건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중에서 자그마치 85%는 법원이 노동위원회 판정이 맞았네? 하고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즉, 위원회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15%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데이터는 위원회의 판단이 법원의 기준에서도 꽤 신뢰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셈입니다. 결국 데이터가 말해주는 노동위원회의 핵심 강점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길고 지루하게 몇 년씩 끄는 법원 소송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신속성,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자든 사용자든 돈이 한 푼도 안 든다는 비용. 이건 정말 강력한 장점이죠. 특히 노동자들한테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혜택이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법원 설치를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벗어나서요,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미래를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유럽식 모델인 준참심제라는 걸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어요. 노사 대표가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인데 이게 한국 현실에는 좀 안 맞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랑 우리랑은 노동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거기는 노조 조직률도 높고 한데 우리는 낮고 또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도 심각하고요. 결국 해결책은 우리 현실에 딱 맞춰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폐지가 아니라 개혁,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제안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로부터 예산이랑 인사를 독립시켜서 독립성을 확보하고요. 전문조사관들에게 성장 경로를 만들어줘서 전문성을 키우자는 거죠. 여기에 아까 문제됐던 기피 제도를 강화해서 공정성까지 보완하자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대체가 아니라 공존에 있습니다. 설령 노동법원이 새로 생기더라도 신속하고 저렴한 노동위원회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예요. 두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고 배우면서 경쟁할 때 노동자들의 권익구제는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50년 넘게 이어진 노동법원 논쟁. 기존 제도를 더 단단하게 개혁해서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법원을 만들어서 상호 보완하게 할 것인가? 한국의 노동 정의를 위한 최선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